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정부의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이 서울과 대구 그리고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이 지방의 청약시장 간의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치솟는 반면에 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서 점점 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존의 분양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서울과 지방 간의 온도차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서울 광명 뉴타운 매물과 그리고 이 대성리 토지 매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도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요, 우리 황희진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자, 서울하고 부산, 대구, 그 외 지역은 이제 양극화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고,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출 것이다. 그러면 X고요. 네. 아니다. 더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O 하는데 한번 저희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되면 O입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예. 그래도 조금은 지나면 멈추지 않을까 하는 저의 예. 바람인데. 저는 O를 들어갔고 이제 X를 들었는데, 이 양극화가 좀 제 생각에 저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양극화를 오래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자로서 예를 들어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신학도 공부를 했고요, 또 철학도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캐피탈리즘이라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라는 책을 보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금서였어요. 보면 안 되는 국가보안법 이렇게 이제 위배되는 그런 도서에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 그런 책을 보면 예전에 1910년, 1900년도에 그랬었죠. 그렇게 나온 책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부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결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급이 생긴 거죠. 프롤레타라는 계급이 생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생긴 거죠. 이 계급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추후에 이제 자본론에 나온 책입니다. 어떤 프롤레타 계급이 새로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부의 양극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의 양극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인구의 감소입니다. 자, 인구의 감소가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농촌이나 또 소도시나 이런 데는요, 인구가 더 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줄죠. 자, 인구가 주는데 계속 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주택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점점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자, 가격이 떨어진다면 더 가난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도시죠. 도시 집중화 현상, 특히 이제 대도시죠. 우리나라 이제 대도시는 첫 번째 서울이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고, 그 다음에 대구인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대도시로 집중화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도 안전한 도시는 아니고요. 대구도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하냐? 서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예, 바로 서울 아닙니까? 이 서울이 안전한 지대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더 인구가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될수록 더욱 집중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의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더 부를 양극화시키는 어떠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팔면 25평을 팔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요,
한 2.5개 또는 3개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이 아무리 부유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거는요,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은 집 있는 사람은 더 잘 살 거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자, 이미 이게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이미 딱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서울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있죠. 중랑구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25개 중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이런 지역 과연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인데도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중랑구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집값도 잘 안 오르고요. 자, 이런 지역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제가 이슈 사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투에 가서 보시면요, 분양 정보 청약 경쟁률 나오고요. 여기에 서울 지역입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한양 수자인, 예, 사가정 파크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금액이 나오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이다. 그래서 면목동 나온 거고요. 자, 이 지역에 바로 나왔는데 공급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요, 현재 236세대인데 2017년 9월 10일 날 1순위 마감을 했고요. 또 기타 지역 해가지고 2017년 9월 13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가격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대 한번 보면은 23A가 있네요. 23A. 우리가 약 한 15평 또는 12평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억 6,200이 나왔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59A 타입이 있네요. 25평형이죠. 4억 3천원에 나왔네요. 또 74A 타입이 또 있고요. 4억 9천원에 나왔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84제곱미터 34평 정도가 있네요. 자, 34평은 5억 3,900에 나왔네요. 자, 서울 지역, 강남은 만약에 25평이라면 1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중랑구다 보니까 4억 3천원에 나왔습니다. 거의 더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겁니다. 자, 강남은 11억 넘어가는데 강북의 중랑구는 4억 3천이에요. 자, 그러면은 강남에서 만약에 집을 팔면 중랑구는 2개하고 반 정도 살 수 있다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청약 접수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면목 1주택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거고요. 시공사는 주 한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청약 접수 경쟁률이 싸니까 접수가 우리가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데는 청약이 들어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아마 미달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미달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서울은 어떤 지역이 되든 미달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청약 접수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결론이 났죠. 자, 29A 타입 같은 게 볼게요. 10세대인데 7.8대 1이 나왔죠. 자, C 타입 같은 경우는 3.33대 1이 나왔고요. 자, 그 밑에 볼게요. D 타입 같은 경우 보니까 31.67대 1이 나왔고요. 자, 59A 타입. 59A 타입이 26평 또는 25평. 우리가 가장 인기가 좋은 평형이죠. 근데 한 세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115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115대 1이 나왔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다 1순위 마감된 겁니다. 자, 2순위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 분들 혹시 기대하셨다면 굉장히 실망을 하셨겠죠. 중랑구가 2순위로 또는 기타 지역으로 나와서 경기도 분들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자, 72A 타입 보면은 29평형 또는 우리 30평대다 보시면 되겠는데 8.6대 1이죠. A 타입이요. 그 B 타입 같은 경우는 3.83대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C 타입, C 타입은 보시면 6.38대 1 나왔고요. D 타입 같은 경우는 2.92대 1이 나왔습니다. 자, 34평 볼게요. 34평 같은 경우는 B 타입 같은 경우는 4.65, 그 다음에 C 타입 같은 경우는 3.56 나왔죠. 자, D 타입 같은 경우 또 보면은 현재 1.73, 1.73이 나왔네요. 자, 1.73 나왔습니다. 그리고 E 타입도
같은 경우는 2.29가 나왔고요. 그 다음 F타입 같은 경우는 4.29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 미분양, 미계약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울은 수요 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예, 미분양, 미계약 날 수가 없고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랑구가 이렇다면 다른 지역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이면 이거보다 청약 접수 경쟁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분양 금액도 더 높을 거고요. 자, 중랑구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이런 데라면요. 그런 데라도 제가 가격 상승 충분히 된다. 아니, 예를 들어서 4억 3천이라면 추후에 26평형이죠. 59제곱미터. 충분하게 6억 또는 6억 5천까지는 갈 수 있다. 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새 아파트만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진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안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통장이 있다면 넣으시고요. 청약통장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바로 조합원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매물을 사시면 청약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들은요, 청약통장 가지고 죽어도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그런 입주권을 사는 게 정답이다. 청약통장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샀을 때에 일반 분양자보다 더 싸게 사는 수 있다. 제가 대충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한 5천, 어떤 경우는 1억, 어떤 경우는 2억, 3억 정도를 일반 분양 금액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략을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 보시고요. 그런 전략으로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부터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다가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자막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2년도 10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로 방 3개, 거실과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총 3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5,200만 원, 전세 시 1억 6천만 원에 실투자액은 9,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광명 뉴타운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쪽에 입지 여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입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광명 뉴타운은요, 바로 한강 이남쪽이다. 강남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시사 말씀드리면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9제곱미터가 일반 분양가가 4억 3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 예, 한번 볼게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광명 뉴타운이 바로 이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강남 생활권이죠. 자, 그렇다면 서울의 중랑구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광명 뉴타운이 더 떨어진다. 입지가요. 입지는요, 중랑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중랑구 제가 이제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중랑구에 붙어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망우리 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망우리 고개가 예전에 보면은 망우리 공동묘지 이렇게 이제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자, 중랑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경기도의 접근성도 있지만 남양주 구리시하고 또 이렇게 접근지대에 있죠. 접경지대에. 자, 그렇다면 광명은요, 바로 우리가 강남 생활권에 접경지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랑구가 우리가 얘기하는 59제곱미터 4억 3천에 나왔다면 여기는요, 광명시는요, 서울의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구로부터 광명까지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수요를 많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예, 중랑구가 4억 3천에 나왔다면 여기 59제곱미터는 최소 5억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직주 근접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또 가깝잖아요.
이 지하철이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에 또 1호선까지 지나가고요. 근데 중랑구가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하철은 갑니다. 그런데 상봉터미널만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강명하고는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가 저평가된 겁니다. 또 지하철이 하여튼 그런 인프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직주 근접이 또 없어요. 예, 대체적으로 서민이 사는 주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직장이 같이 공존하면 더 가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더 비싼 거고요. 자, 그런데 강명은 바로 이 직주 근접이 된다는 거죠. 이 지역에 바로 기아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리 공장도 있고요. 또 구로구에 디지털 밸리도 있고요. 또 대림에 보시면 이쪽에 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위에 보면요. 또 우리가 동작구, 그 다음에 강남구 이런 쪽에 상당하게 기업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25평, 7억까지는 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으로 개발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강명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1구역부터 16구역까지가 있는데요. 자, 강명 뉴타운을 왜 이렇게 개발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산동하고요, 하안동. 이 철산동과 하안동이 대체적으로 주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주공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굉장히 가서 보시면요, 아파트가 녹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재건축을 하려면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명 뉴타운을 선포를 한 거죠. 자, 이주를 수요가 받아주면 그때는요,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는 진도 6 이상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내진 설계를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1구부터 16구역이 있는데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잘 되는 구역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1구부터 16구역까지 봤을 때 딱 두 구역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 두 구역에 투자를 해야죠. 나머지 구역은요, 속도가 났을 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지역, 강명역, KTX도 각각 있습니다. 환성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무려 3개의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트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케아가 있죠. 자, 가구 가면 이케아 좀 싸지 않습니까? 이 3개의 대형 백화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직접 다 다녀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 자체가. 예, 규모가 제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데 제가 여름철에 가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루를 보내도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뭐 극장, 뭐 쇼핑센터 다 있더라고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면 강남 순환도로 도시고속도로가 뚫렸죠. 2016년 7월에.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 어디다? 강명 뉴타운, 또 강명하고 바로 양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면 절대 가격은 빠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광명 뉴타운의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26평의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이 26평을 신청을 하면 26평을 다 받아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인가가 2016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본지역 제가 앞글자만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인데요. 앞글자가 P로 시작합니다. P고 또 한글로 얘기하면 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앞글자가 G입니다. G. 예. 알파벳 G죠. G로 시작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한자로 시작합니다. 3개의 대형 건설사가 짓습니다. 근데 왜 3개일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4,000세대예요. 4,000세대를 한 건설회사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아마 강명 시내에서 강명 전체 다 합쳐봐야 4,000세대를 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또 양천구도 4,000세대 없습니다. 아마 양천구 뭐 그다음에 이쪽 강명 엄청나게 대규모 단지가 탄생이 되고요. 건립도 상당히 높게 돼요. 34층을 됩니다. 일반 분양 무려 1,000세대 있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2억 또는 2억 5천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매물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매물은요, 빌라입니다. 자, 빌라 사시면, 전세 끼고 사시면 되고요. 대출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자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26평형 신축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방분들이 많이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 청약통장 관계 없습니다. 집이 100채가 있어도 관계가 없고요. 그냥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59제곱미터 저번 분양가 3억 5천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4억 5천 또는 5억 정도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낮게 잡은 거예요. 자, 주변 시세는 4억 정도 근접해 있고요. 입주 시 예상 시기는 2020년으로 보는데 약 7억까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현재는 입주권이에요. 취득세 1.1%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200만 원이고요. 전세는 1억 6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9,20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 매물입니다. 대성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3,700만 원, 대출 금액은 8,22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5,48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곳의 입지 여건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본 매물에서 양평군 또 대성리역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 뭐 스키장, 뭐 배란 또 스키장도 있고요. 또 천마산 스키장도 있고요. 또 골프장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대성리 유원지도 또 가깝고요. 또 청평댐과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역세권입니다. 전원마을, 우리가 얘기하는 전원마을, 또 우리가 세컨하우스를 역세권, 예,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제가 소개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는요, 제2 수도권, 예,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2 영동고속도로가 되어 있죠. 이미 이제 개통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하고 양양이 개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경충선인데요. 대성리역, 바로 용산역부터 출발해서 대성리역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지역, 우리 청평하고 설악면하고 장대교, 대기를 놓고 있습니다. 장대교 지금 신설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지역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메리트는 또 뭘 확인하고 계실까요? 예,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전원주택도 가능하면서 근린생활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가에 붙었기 때문에 이미 찻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레스토랑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요. 그거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저 서울 대성리에 46분 도로로 자가용으로 가면 30분 이내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토요일 날은 좀 오래 걸립니다. 토요일 날은 그쪽으로 워낙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토요일 날 가보니까 1시간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요. 차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즐길 거리가 공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 운영 가능하고요. 사통팔달에 6m 이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저는 펜션 주택으로 또 되어 있는 마을 단지도 있고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본 지역은요. 이미 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 펜션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 자체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매물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그 지역이 벌써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 별장으로 되어 있다 또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당히 뷰가 좋고요. 현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과 답으로 쓰고 있습니다. 밭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밭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 별장이 있죠. 그 별장 옆에 그 밭이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별장하고 똑같이 질 수 있다. 바로 도로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성리 토지 매물 가격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가격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대지고요. 대성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보시면 되고 면적은 대지 378제곱미터고요. 114평형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1억 3,700입니다. 평당으로 보면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주변 시세채 평당 조사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8,220만 원 정도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가 있지만 토지는 없습니다. 자, 실투자액은 5,48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매물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부동산 무료 세미나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무료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예약 필수기 때문에 02-6344-755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 매물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무료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소액 투자법에 대한 많은 팁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 예약 꼭 전화 주시고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